안녕하세요. 사유학교 교장 최인우입니다. 오늘은 사유로운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6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퇴직 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지만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고 특히 사람들과의 대화가 너무 힘들다는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강의나 코칭을 통해서 이 사연과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요. 갑작스럽게 부딪히게 되는 말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동양 철학에 기반한 나의 언어 찾기라는 관점으로 함께 사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60살 퇴직자입니다. 운 좋게 퇴직하자마자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 해서 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요즘 말을 하는 게 너무 어렵네요. 예전과는 일이 전혀 달라서 우선 업무적인 말도 조금 낯설고요. 젊은 동료들과 커피 한잔 하며 나누는 가벼운 대화조차 어색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내와 자식들과도 말이 잘 안 통합니다. 퇴직하고 나면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불편하고 멀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기분도 많이 울적합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말을 잃으니 저 자신도 같이 희미해진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사연을 읽고 나니 좀 먹먹해지는 마음이 드네요. 얼마나 지금 고민이 많으실까요? 언어는 풀어낼 이야기들이 정말 광범위하지만 오늘은 사연자님에게 맞춰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언어는 질적인 언어와 양적인 언어로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우선은 질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퇴직자분들의 고민이 한 직장에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익힌 언어가 대부분 업무적인 언어입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그 언어가 몸에 밴 채 수십 년을 보내셨기 때문에 퇴직 후에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는 그 언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져서 가족이나 지인들을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조직 안에 계셨기 때문에 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많이 드러낸 적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일상적인 대화들이 많이 어려워진 겁니다.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반평생을 네, 아니요만 사용했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퇴직 후에 정말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업무적인 언어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특히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잘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의 감정에 대해서 점점 무뎌져서 내가 나와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와 멀어지면요. 나를 잘 모르게 되거든요.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고요. 설명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도 이해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줄을 모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책을 나의 언어 찾기로 드리는 겁니다. 이 나의 언어가 직관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느낌이 오실 텐데요. 그러니까 타인이 정해준 말, 사회가 규정한 말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올라온 솔직한 말, 그것이 나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표현한다거나
내가 지금 기쁜지 슬픈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만 나의 언어를 생각하시는데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철학을 기반으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언어, 그것이 나의 언어고요. 그 언어를 찾자는 겁니다. 자, 이 언어는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사회적 구조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또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변하잖아요. 이 변하면서 달라지는 언어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공간에 따라서 변하는 언어가 아니라요. 이 나의 언어는 나의 변하지 않는, 내가 본래 지니고 있는 천성을 알고 존엄한 존재로서의 본질을 표현하는 언어입니다. 자, 이 언어를 먼저 알아야 내가 어떤 시공간에서 살고 있든 그 나의 그대로의 모습을 스스로 이해하면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자, 논어 자로편에 정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을 설명한 전체 단락을 좀 살펴보면요. 명부정즉, 언불순, 언불순즉, 사불성. 이름을 바로 잡지 않으면 말이 불순해지고, 말이 불순해지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명실상부 말 많이 하잖아요.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한다는 거죠. 본질과 표상이 서로 일치한다는 말인데요. 명은 말 그대로 이름이고요. 또 표상, 언어를 뜻합니다. 그리고 실은 실제, 본질인데요. 나의 실제 본질이 무엇인가요? 나는 천리를 품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 나의 본질이죠. 그리고 이것이 부합한 이름이니까 나는 존엄한 존재, 네, 이것이 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존엄은 무슨, 나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있으면요. 나의 본질은 존엄한 존재인데 명실상부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언불순, 말이 순해지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사불성, 일도 잘 될 리가 없죠. 자, 내가 조직에서 불리던 직급과 역할이 물론 나의 명, 이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직급의 이름은 계속 변하잖아요. 나의 본래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칫 그 직급이 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그 이름에 갇혀서 나의 실제 존엄한 존재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는 그 이름조차도 사라지면서 더 이상 불리지 않으니까요. 나라는 실제도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지금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져서 최고의 직급을 달아야만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우리 사연자님처럼 퇴직 후 이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이전과는 다른 직책을 맡게 되고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좀 서툴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불렸던 나의 이름이 다시 새롭게 리셋된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고 말도 잘 안 나오고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제대로 정명하라는 겁니다. 명실상부하시라고요. 나는 존엄한 존재, 그것이 납니다. 즉, 내 존재는 존엄하고요. 이 본질은 내가 어떤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언어를 찾는 것인데요. 나의 실제는 언제나 빵빵하게 내 안에 있었다고요. 자, 이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정명하면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내 존재와 일치하게 됩니다. 당당하고 늘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감정 표현도 솔직하고 정직해집니다.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외부의 언어가 아니라 내 몸과 감정이 말하게 두는 거죠. 그렇게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게 되면요. 명실상부하고 언행일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사연자님이 지금 낯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직장을 다녀서 능숙할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자, 이 말 한마디에는 진솔함이 있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언어입니다. 자, 가족들에게도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직장 생활에만 필요한 말만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 사실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과 즐겁게 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줘. 내가 열심히 노력해 볼게. 자,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면요. 가족들도 아빠의 애로사항을 알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진심은 통하니까요. 자, 정명이 중요한 이유는요. 나의 본질은 모른 채 그냥 무작정 나의 감정만 솔직하게 말하게 되면요. 가끔 사람들의 반응이 나의 기대보다 좀 못 미치게 되거나 상대가 나의 말에 막 반박을 할 때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자칫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어로 내가 대응하기가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상대의 말도 헤아리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의 본질도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반드시 내가 누구지? 자, 정명. 자기 인식을 바르게 하면요. 말이 순해지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단히 나를 챙겼지만 내가 표현할 어휘력이 좀 부족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읽고 쓰기를 좀 반드시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소설이나 시를 읽으면서 감정에 대한 풍부한 언어들을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그때 반드시 나의 느낀 점들을 이렇게 글로 써서 양적으로도 나의 언어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알고자 한다면 이름을 통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실제 자체를 파악함으로써 알아야 한다. 네, 플라톤의 크라틸로스에 나온 말입니다. 나의 언어는 아직 밖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 느껴지는 그 무엇, 변하지 않는 나의 천성, 존엄한 나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 본질을 놓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의 언어에 그 본질이 담겨서 표현될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나다운, 인간다운 말이죠. 진실한 말은 유창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고요. 퇴직 후에 찾아온 이 고민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 사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유로운 생활에 여러분 사연 함께 해결했으면 하는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영상 소개란에 이메일 주소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